이번 강의부터는 스핀 에코 시퀀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GRE와 더불어서 임상적으로 매우 자주 쓰이는 스테디 스테이트 시퀀스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이미지 컨트라스트 측면에서는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T1 컨트라스트와 T2 컨트라스트를 플렉서블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example pulse sequence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이에 상응하는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테이션을 위한 B1 필드는 먼저 90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기다렸다가 180도 로테이션을 가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인코딩을 위해서 GX, GY를 각각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데, GX의 경우에는 요만큼 양의 값을 갖는 웨이폼이 필요로 하고, 요 넓이의 2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틀어주는데, 이때 타이밍이 중요해서 90도와 180도 엑스테이션 사이 걸리는 시간을 T2 over 2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양의 그 웨이폼의 중간이 역시 180도에서 2분의 T2만큼 시간이 지나도록 그렇게 타이밍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GY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의 GRE 시퀀스에서처럼 여러 가지 다른 값을 갖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보통은 우리가 제일 큰 값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제일 낮은 값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액퀴지션은 아까 GX 그레디언트 이 두 번째 이 포지티브 웨이폼이 일어나는 그 기간에 데이터 액퀴지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펄스 시퀀스가 플레이 될 때 K-스페이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0도 엑스테이션이 일어난 후에 이러한 GX와 그 다음에 이러한 GY를 틀면, 일단 항상 원점에서 시작을 하죠. 원점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GX는 양수, 그 다음에 GY는 음수였기 때문에 각각 KX 방향으로 오른쪽, KX 방향으로 오른쪽, KY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요 첫 번째 타임 T1에서의 K-스페이스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0도 로테이션을 만나나요? 그거를 지나고 나서의 타이밍을 이제 T2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2번이 일로 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이 사이에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180도 로테이션만 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옮겨가네요. 그렇죠? 이유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다면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GX의 포지티브 웨이폼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넓이가 요거의 2배이기 때문에 요거 값만큼의 2배를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으면 바로 요 라인을 얻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클리어 했는데, 지금 요 1번에서 2번, 즉 180도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 왜 K-스페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생기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80도 직전에 그 매그네틱 스핀의 페이즈를 phi T1이라고 한다면 K-스페이스 베어러블 KX와 KY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유도했던 식을 한번 상기해 보면, 일단 오메가는 gamma B죠. 그래서 이 페이즈 P는 요거의 적분이죠. 그래서 gamma 적분 B인데,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만 있으니까 GX 타우 X가 되겠네요. 요게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한 거죠. 0에서 T1까지. 그렇죠? 근데 얘는 equal to K variable 폼에서 맞추기 위해서 gamma over 2파이 적분 GX D 타우, 그렇죠? 이게 KX죠. 그 다음에 2파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앞에서 곱하고, 그
그다음에 x를 얘는 시간에 관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빼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kx만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kx고 2파이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80도 로테이션을 경험한 직후의 페이즈는 그냥 이전 요 페이지에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XY 평면상에서 어떤 시간 t1에서의 페이즈를 phi t1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x축을 중심으로 한 180도 로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위치가. 그러면 요거의 페이즈는 요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만 붙인 게 바로 T2에서의 페이즈 phi T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요 전체를 그냥 우리가 T2에서의 그러니까 타임 T2에서의 페이즈로 생각을 하면 역시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T2에서의 어떤 KX 그다음에 요거는 T2에서의 KY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2에서의 KX는 얘네 둘이 equal to가 되려면 서로 마이너스 KX T1이 되겠네요. 그렇죠? T2는 KY도 마찬가지로 T2에서의 KY는 T1에서의 KY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KX와 KY라는 베러블 측면에서는 180도 로테이션이 결국 원점 대칭, 그렇죠? 각각의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이제 이러한 로지컬 플로우를 따라가면 되겠고, 좀 더 인투이티브한 설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금 다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GX가 이렇게 틀어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180도를 만나면 그거와 이퀴블런트한 게 어떤 상태냐라는 걸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러한 포지티브 웨이폼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수평이 x축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x가 0이라고 한다면 x 값에 비례해서 디페이징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생기고 음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시계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생기죠. 자, 그런 다음에 180도를 만나면 이 스핀들 전체가 이러한 x축을 중심으로 180도를 돌죠. 그러면 스핀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고 얘가 얘로 변하고 얘는 얘로 변하겠죠. 그렇죠? 180도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사실 얘는 뭐랑 이퀴벌런트한 거냐면 애초에 180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이전에 원래 포지티브였던 GX 웨이폼이 이제는 부호만 바꿔서 네거티브인 경우랑 사실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페이즈 측면에서 equal to 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180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만 다시 바꿔주면 결국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앞선 그 펄스 시퀀스에서 따져보면 결국 요 180도가 만약에 없다면 180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준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180도 없는 상태에서 equal to 이런 경우랑 같은 거죠. 그죠? GX, GY가 둘 다 부호가 바뀐 경우. 그렇죠? 근데 GX가 만약 음수면 왼쪽으로 가고 GY가 양수면 위로 가야 되니까 결국 0에서 1로 간 거랑 이퀴벌런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스피넷 코시퀀스의 유니크한 특징 중에 하나인 리포커싱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느 정도 오프레저넌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할 거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90도, 180도 B1 펄스가 화살표로 간단히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90도와 180도 사이는 2분의 T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시 180도 후에 데이터 애퀴지션의 중간부터 이 180도까지의 시간이 역시 동일한 2분의 T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있는 이 90도 엑시테이션 후에 어떤 스핀들의 모습이 이와 같겠죠. 편의상 3개의 다른 스핀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A는 오프 레조넌스가 전혀 없습니다. 즉 완벽하게 on 레조넌스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스핀 B는 오프 레조넌스가 꽤 양의 값으로 크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오프 레조넌스가 음수로, 하지만 그 크기는 B에 비해서는 좀 더 작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t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스테이트 넘버 1에서의 스핀의 모습이 대략 이와 같겠죠. 즉 unresonance인 스핀 A는 전혀 페이즈가 변하지가 않고 B 같은 경우는 오프 레조넌스가 양의 값으로 꽤 있으니까 꽤 많이 디페이징이 생길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 스핀 C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디페이징 생기겠죠. 하지만 이 페이즈 양이 B의 페이즈보다는 좀 더 적겠죠. 방향만 반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0도 로테이션을 경험을 하죠. 이 세 개의 스핀들이.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모든 스핀들이 이 X축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스핀 A는 변함이 없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위치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원래 요랬으니까 이 정도로 위치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플리핑이 일어나고요. X축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한 2분의 t라는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 애큐지션의 중간, 즉 스테이트 넘버 3에서는 저게 바로 K 스페이스 한 라인을 얻을 때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때는 여전히 A는 언레조넌스이기 때문에 페이지 변함이 없고, B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간만큼 아까 요만큼 회전을 했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요 각도랑 똑같겠죠. 그래서 요만큼 돌아가서 다시 원래 언레조넌스 위치랑 동일한 페이지를 갖게 되겠고요. C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도 원래 여기서 요만큼 시계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생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각도를 다시 되돌아오면 역시 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션스를 갖는 모든 스핀들이 다 결국에 이 TE에서, 그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TE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두가 인 페이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디페이징이 진행되는 동안에 T2 DK에 의해서 각각의 스핀들이 역시 그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원의 크기보다 요 두 원의 크기가 같고, 역시 마지막 원의 크기는 더 작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일 때 이렇게 모든 오퍼레이션스를 갖는 스핀들이 그 페이지가 같아져서 박스 안에서의 시그널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리포커싱, 그 다음에 그때 얻어지는 그 커지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스핀 에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편의상 오퍼레이션스가 이렇게 B, C인 경우에 각각 두 가지 경우를 따져봤지만, 같은 로지컬 플로우를 적용하면 어떤 아비트리한 오퍼레이션스를 갖더라도 이 TE인 순간에서 항상 인페이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오퍼레이션스를 갖는 스핀들이 박스에 있을 때 그 박스 하나의 시그널을 역시 ST라고 해서 이전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엑스테이션 직후에 꽤 큰 시그널이 나오겠죠. 모든 스핀들이 인페이지니까. 그러다가 오퍼레이션스를 경험하면서 점점 디페이징이 생겨서 박스에서의 시그널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T2 star decay를 따라가면서 시그널이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180도를 경험한 직후부터는 다시 페이지가 점점 모여들겠죠. 같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시그널이 점점 올라가다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정확히 TE가 되는 순간, 즉 스테이트 넘버 3에서 다시 로컬 맥시멈이 생기게 되고, 이게 바로 스핀 에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요 마지막 그 스테이트 넘버 3에서 스핀 에코가 일어날 그 순간에 그 값은 당연히 요 T2 decay 커브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스핀 에코는 여러 가지 디페이징 이펙트, 즉 T2 star 이펙트를 없애면서 purely 순수하게 T2 컨트라스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GRE에서 했던 것처럼 스피넬코에서도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로지컬 플로우를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것처럼 90도, 180도에 이어서 데이터 액큐션이 일어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90도, 180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K-스페이스를 라인 바이 라인 읽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같은 90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편의상 T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테이션 첫 번째 요 90도 엑스테이션 직전에 MG를 MG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GB는 얼마일까요? 90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엑스테이션이 0이 되죠. 0. 그죠? 여기 있는 게 완전히 이렇게 누워버리기 때문에 이 누운 다음에 버티컬 컴포넌트는 더 이상 없어지죠. 그래서 0이 되고, 물론 뭐 코사인 0도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B에서 C로의 트랜지션은 T1 리커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MGB겠고, 좀 전에 얻었던, 그 다음에 E1, 여기서 E1은 지금 요 리커버리 타임이 2 over T이니까 요 2 over 2분의 TE를 대입한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같은 값을 요거 1-E1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제이션 상태에서의 M0.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금 0이었죠? 0이었으니 그냥 날아가서 얘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는 그냥 180 로테이션이죠. 즉 MG 값이 부호만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GC에 혹은 뭐 코사인 180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부호만 바뀐 값이 되겠고, 다시 D에서 E로 넘어가는 경우는 리커버리죠. T1 리커버리여서 역시 동일한 이 MG 리커버리 식을 이용할 수 있겠고, 여기서의 이니셜 컨디션은 이제 MGD가 되겠고, 여기서의 E1은 요 리커버리 타임, 그게 바로 TR-2분의 TE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대입한 값을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요 MG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요 MC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등등등을 쭉 하면 이런 식으로 요 E에서, 즉 이 두 번째 90도 엑시테이션 직전에 MG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 그거는 당연히 첫 번째 동일한 상대적 위치에 있는 90도 직전의 MGA와 같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90도 직전의 MG였고요. 우리가 실제로 얻는 시그널은 이제 MXY이고 특별히 에코 타임에서의 MXY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쟤는 equal to MGA, 즉 90도 엑스테이션 직전의 MG 곱하기 사인 90도. 그러니까 그냥 얘는 1이죠. 90도니까 직전의 MG 직후의 MXY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거 곱하기 아까 설명했던 그 리포커싱 현상 때문에 이제는 purely T2 DK가 곱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구했던 MGA를 대입을 하고 얘를 곱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피넬코 처음 인트로듀스 할 때 이미 얘기했지만 T1 웨이팅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T1 웨이팅, T1 웨이팅, 그 다음에 T2 웨이팅. 그래서 T1, T2 웨이팅이 둘 다 포함된 그런 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웨이팅을 T1 혹은 T2 어떤 웨이팅에 더 우리가 그 강조를 할 것인가를 조절할 수 있는 주요한 두 개의 시퀀스 파라미터가 TE와 TR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T1 디펜던스를 줄여서 T2 웨이팅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TR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을 많이 늘리면 요 식이 점점 0으로 가죠. 그죠? 요 식도 T2가 고정된 상태라는 가정하에 점점 0으로 가겠죠. 그래서 T1의 디펜던스가 줄어서 T2 웨이팅이 좀 더 강조가 될 거고요. 거꾸로 T2 디펜던스를 만약에 줄이고 싶다면 이제 요 텀을 더 이상 T2에 디펜던트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실 T2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굉장히 늘려도 되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T2가 너무 커지면 이게 거의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반대로 T2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그러면 요 값이 이제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T2 디펜던시가 적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기본적인 스핀 에코 시퀀스를 좀 정리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미 언급을 했지만 T1 웨이팅과 T2 웨이팅을 플렉서블하게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조정을 위한 두 가지 주요한 파라미터가 TE, 에코 타임, 그리고 TR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특히나 GRE에 비해서, GRE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엑스테이션 직후에 바로 스페셜 인코딩이 들어갔죠. 하지만 여기서는 90도 준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180도를 주고 역시 조금 기다렸다가 에큐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RE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T1 웨이팅을 줄여서 T2 웨이팅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TR을 길게 쓰는 경우에는 더더욱 총 스캔 타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SNR은 높은 편이고요. 주된 이유는 플립 앵글을 90도 쓴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90도 직전에 어떤 마그네타이제이션 MG가 그대로 손실 없이 MXY로 변환되기 때문에 SNR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미 설명한 리포커싱 현상 때문에 오프 레저넌스가 전혀 없고, 그로 인해서 T2 스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퓨어 T2 웨이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